지난 금요일이요. AI 엑스포를 다녀왔고요. 3년 연속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 분야가 있는데 머신러닝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하드웨어 쪽으로 쭉 말씀을 드리고 3년 동안 저 나름대로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업체를 뽑아서 제 관심 있는 업체들 위주로 뽑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그 데이터를 오그먼테이션 하는 부분이 몇 군데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투리얼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 머신러닝을 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데이터가 엄청 많이 있어야 돼요. 특히 이미지라든지 비디오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3D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합성을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겠다 이런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도 거의 비슷한 회사예요.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합성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AI 휴먼 비슷한 거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냥 자료는 회사 세미나 폴더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AutoML 또는 머신러닝 플랫폼 관련된 회사들이 있어요. 이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된 디파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해주는 거는 사용자한테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설치형 또는 이제 온라인 이렇게 둘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플랫폼을 제공을 하면 사용자는 요거를 이용해서 데이터 집어넣고 GUI를 이용해서 라벨링하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머신러닝 AI 모델 훈련 과정을 자동으로 돌리고 자동으로 최적화한 다음에 AI 모델이 툭 튀어나오면 그거를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으로 AutoML 그다음에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공해주고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제품의 성숙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많은 곳에서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치타라는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인데 요거 치타라는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라벨링하고 AI 모델하고 연동하는 이런 쪽 제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머신러닝을 하면 얘는 순전히 하드웨어적인 가속 그런 거는 없고 순전히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3D 비전, 오디오, 2D 비전, 비디오 이런 쪽에서 학습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대요. 이게 적어도 한 10배, 한 30배까지 높아지거든요. 이게 아마도 소프트웨어적인 무슨 기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국내 회사는 아니고 외국에서 온 회사인데 네. 머신러닝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신에 파이토치에 한정해서 이거를 온프레미스로 사용하고 싶으면은 기계를 준대요. 그래서 이 기계를 가지고 가서 이 위에서 이렇게 머신러닝을 해라 이렇게 제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데이터 익명화인데요. 저희가 머신러닝을 하려면은 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안에는 별의별 개인정보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아마도 비전에 한정된 것 같아요. 비전 쪽에 있는 데이터를 익명화시켜서 익명화된 상태로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데이터가 익명화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법을 잘 지키면은 이런 솔루션이 많이 팔리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렇게 법을 잘 안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고요. AI 어플리케이션 쪽으로는 굉장히 성숙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셀바스 AI라는 회사인데 원래 이 회사가 음성 쪽에 자연어 처리하고 음성 쪽에 특화된 회사였거든요.
근데 그쪽을 점점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메디컬이라든지 뭐 에듀케이션, 파이낸스 쪽으로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트래커를 하는 회사도 있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어디에 누가 있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이넷이라는 회사는 AI 모델을 좀 고속으로 돌릴 수 있는 최적화된 AI 모델을 제공해주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팜플렛이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거의 없습니다. 작년하고 같은 팜플렛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조 분야에 특화된 AI 모델을 판매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조 분야도 여러 가지 이제 제조 분야만의 AI가 필요하니까 그쪽에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 특화된 회사도 있고요. 뭐 돼지가 몇 마리가 있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 회사는 고객이 원하는 AI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AI가 필요하나요? 그러면은 이제 컨설팅을 해서 AI 모델 만들어주고 최적화해서 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지 보수까지 해주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업 모델을 이제 회사 내부에 가지고 있고 실제 저희가 AI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사에 납품한 적이 여러 번 있죠. 그리고 공장 자동화 쪽에 특화된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 자동화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XR이라든지 이런 쪽 판매하는 회사고요. 이거는 외국 회사인데 이 회사도 여러 가지 AI 모델을 이미 공장 자동화 쪽에 만들어 놓고 적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특화된 분야가 검색 엔진하고 AI를 결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관리 시스템인데 예전에는 뭐 키워드만 추출해서 단순한 검색을 해줬다면 지금은 AI 모델을 이용해서 자연어로 물어보면 이제 관련된 것들을 검색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분류를 해서 제공해 준다거나 이런 쪽 검색하고 AI가 결합된 형태의 제품들도 있었고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디지털 휴먼이라는 분야인데 우리나라에서는 AI 휴먼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일단 영상 넣고 이제 음성을 넣으면 그 영상에 맞춰서 입술이 잘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솔트룩스라는 회사랑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모델을 만드는 쪽, 그러니까 죄송해요. 디지털 휴먼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도 마음 AI, 원래 마인즈랩이라는 회사였는데 이름 바꿨죠. 마음 AI로 바꿨는데 여기도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관련된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GPU 뭐 내장 통으로 넣으면은 그때부터 발열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다음에 PCI 쪽 대역폭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머신러닝에 최적화된 그러니까 이 종류의 회사들의 100%는 다 엔비디아 제품을 쓰고 있어요. 엔비디아 카드를 4장 또는 8장 정도 꽂아놓고 어떻게 하면 저전력으로 어떻게 하면은 저소음으로 머신러닝 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찍은 그림인데요. 여기 대표님 이쪽 상무이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찍은 그림이에요. 왼쪽에 보면은 요 내장이 엔비디아 H100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만 해도 한 장에 한 2천만 원씩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열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수냉 쿨러를 두고 그 다음에 수냉 쿨러가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팬 있잖아요. 이렇게 팬을 겹쳐놓는 형태로 구성을 해서 발열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GPU 내장 들어가고 CPU 들어가고 수냉 쿨러를 위한 부품 들어가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 수냉 쿨러를 이용해서 이제 열을 방출하기 위한 이제 팬이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견적서 요청을 하면 견적서를 주겠다 했는데 예전에 받아봤었어요. 보통 억 단위가 넘는 게 정상이고 실제 억 단위가 넘습니다. 이게 아예 액침 냉각이라고 해서 기계를 냉각수 안에 담아놓는 형태로 쿨링하는 것도 매년 나와요. 이 회사도 매년 AI 엑스포에 나오거든요.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게 그냥 통인데 여기 보면 물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냥 이 안에다가 PC를 통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PC를 통으로 집어넣고 또 발열해주는 그러니까 열을 방출해주는 뭐 팬 같은 걸 옆에다 달아놓고 돌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하고 다른 점은 여기는 이게 순행해주는 부품이 붙는 형태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PC를 통으로 또는 서버를 통으로 이 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순행으로 통으로 이렇게 냉각을 해주겠다 해서 이런 챔버 형태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얼마예요? 물어봤는데 PC 하나 정도 크기를 통으로 담으려면 한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면 그 액체를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샤시를 잘 갖춰놓고 PC 집어넣고 그 안에 한 100만 원어치 그 액체를 사서 넣으면은 이제 쿨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되게 인기를 많이 끄는 부스입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쪽으로 굉장히 업체가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점점점 IoT 또는 인베디드 쪽으로 AI 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 관련된 그 인베디드 쪽 장비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이고요. 그래서 AI 모델을 작은 형태로 최적화시켜주는 쪽에 기술력이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회사도 보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AI 기술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작은 박스인데 이 안에 이제 AI가 들어간대요. 그럼 보시면은 이 스펙을 보시면은 여기가 ARM Cortex A35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NPU는 아니에요. NPU는 아닌데 인베디드 CPU에다가 AI 모델을 그대로 넣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콜텍스 중에서 그 벡터 연산자가 들어가 있는 콜텍스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CPU 가속기를 사용을 해서 AI 연산을 처리를 한다고 해요. 그거를 이쪽에서는 원래는 NPU가 아닌데 그냥 NPU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인베디드 쪽은 전에 있던 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별도의 NPU를 사용하기보다는 CPU에 있는 AI 가속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콜텍스로 아무리 가속을 하더라도 그렇게 성능이 잘 나오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회사는 아예 센서 쪽에 AI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 센서인데 정확하게는 레이더였나 라이더였나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센서에다가 AI를 붙여서 이 센서만 붙이면은 관련된 AI 기능이 이 센서 안에서 돌아가도록 판매하는 회사라고 해요. AI 반도체 쪽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처음 나온 회사인데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원래 LG 전자의 내부 부서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내부에서 이미 NPU를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LG 같은 경우는 이게 그림을 좀 나중에 확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스크5에다가 NPU 가속 기능을 확장하는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겹 쌓아놓고 실제 LG 쪽 AI 가전 제품 안에 여러 번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에임퓨처라는 회사가 만들어졌고 이 에임퓨처라는 회사가 이제 그 AI 가속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하드웨어 팀에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빌린트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에이직으로 구운 제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도 아직 에이직으로 구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이게 샘플 생산해서 보여주더라고요. 에어리스라는 칩이고요. 이게 PCI 카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나중에 방열판 이런 게 붙겠죠. 이런 칩, 그 PCI 형태로 판매를 할 거라고 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PCI 형태로 AI 가속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여러 회사가 있어요. SK에서도 이런 PCI 카드 형태로 판매 중이고
그다음에 뭐 한 200~300억 정도 투자받은 회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에 비해서는 한 2년 정도 뒤처진 형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경쟁력을 어느 정도나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모빌린트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쪽 상무님한테 물어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IoT 쪽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상무님한테 물어보니까 IoT 쪽은 출시할 계획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NPU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칩 크기, 그 다음에 전력 소모량을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PCI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냥 저 나름대로 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회사죠. 네와인에서도 NPU를 만든다고 이렇게 팜플렛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NPU 안에는 저희가 만든 코닉이 펌웨어 형태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관세청 화재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내용도 네와인에서 전시를 3일 동안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결론을 좀 내리면 3년 동안 참석하면서 결론을 좀 내리면 작년까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금년에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바글바글 한 거예요. 학생들 엄청 많았고요. 정말 바글바글 했고, 그리고 원천 기술보다는 AI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이 축이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I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AI가 생기면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기존의 시장에 AI가 적용이 되는 건데 다들 과연 요 예뻐 보이는 AI 기술을 과연 얼마나 팔까, 얼마나 팔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의문이 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I 칩 쪽으로는 에임퓨처하고 모빌린트 이렇게 두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 휴먼 쪽이 완성도가 되게 낮았거든요. 그래서 좀 유명한 광고가 있는데 깜짝 놀라셨죠? 저 사람 아니고 AI예요. 근데 보면은 처음부터 되게 어색한데 저 사람 아니고 AI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되게 어색한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금년부터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사람인지 싶을 정도로, 진짜 AI인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 높은 AI 휴먼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AI 엔지니어 없이 그냥 클릭만 하면은 AI 모델을 만들어주고 최적화해준다 하는 노코드 AI 솔루션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AI SI 회사들은 없어지고 이런 솔루션 회사들이 대세로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베디드 쪽에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코랄에 있는 NPU를 사용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금년에 놓쳤을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냥 콜텍스 M 시리즈의 뭐 벡터 연산 가속기를 사용하는 보드를 NPU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콜텍스 M 시리즈는 NPU가 전혀 아니거든요. 성능 차이도 많이 나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NPU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인베디드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쪽은 CPU하고 CPU 내장형 AI 가속기를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그냥 대세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NPU만 단독으로 둘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CPU랑 붙여야 되는데 CPU도 NPU보다 느리긴 하지만 AI 가속기 기능이 있으니까 그냥 좀 강력한 CPU 하나를 써서 NPU를 대체한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는 인베디드 쪽, IoT 인베디드 쪽 회사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최적화라든지 아니면 머신러닝 관련된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회사가 여럿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그 조립식 순행 그 PC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건 다 조립식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많아봤자 뭐 한 1,500, 2,000 정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GPU를 이제 H100 이런 걸 안 쓰니까 가격이 낮아지는 건데 요 조립식 순행 PC랑 뭔 차이가 있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AI가 정말 대중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재작년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나쁘게 말하면 개나 소나 다 AI를 해요. 심지어는 나와 있는 CEO들을 보면 물론 매출이 있는 회사들은 아니에요.
근데 학생이거나 이제 막 졸업한 친구들이 이제 전시회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학부생이 사실 AI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출 수는 없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래요. 뭐 선형대수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다 배우는 학부 과정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학부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도 AI 회사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정도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회사들은 이제 다들 머지않아 다 없어질 것 같긴 한데 AI라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대중화되었구나. 그리고 AI에 대한 그러니까 이론적인 기반이 없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이 프레임워크화되었고 오픈 소스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나 공부를 좀 하면은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까지 AI가 많이 대중화되었고 다른 말로 하면 AI 도입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제 예상이에요. IoT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AI가 점점. 그래서 그 IoT 쪽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확장이 되어가는 거죠. 예전에는 서버 쪽이었다면 점점 모바일 IoT 쪽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것 같고요. IoT 쪽에서는 그 CPU하고 AI 가속기가 붙어 있는 형태로 가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PU를 별도로 붙인 그러니까 코랄이 그 접근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CPU 따로, NPU 따로인데 그렇게 가기보다는 하나의 칩 안에서 CPU 역할도 해주고 NPU 역할도 해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작고 전력 소모량이 적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ARM에 있는 콜텍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 모든 회사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능이 너무 안 나와서 다음에는 좀 더 좋은 GPU를 쓰려고 한다. 모든 회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콜텍스 M 시리즈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CPU 성능을 높이기보다는 AI 가속기 성능이 높아진 뭔가가 필요하다는 게 대세인 것 같고요. 실제로 에임 퓨처라는 회사에서도 리스크5를 확장해서 AI 가속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IoT 메디 쪽에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쪽 접근 방법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 AI 모델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고객사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그걸 기술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네. 기술 지원을 해준다는 내용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어떤 뭐 프로시저를 따른다든지. 네, 지금 AI, 그냥 고객사 입장에서 AI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돼요. 하나는, 회사가 그냥 수작업으로 AI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 모델이죠.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의료원에서 우리는 요거에 특화된 AI 모델이 필요해요 하면은 저희는 AI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컨설팅해서 요런 AI 모델을 써야 돼요. 데이터 가공은 요렇게 해야 돼요. 그 모든 과정을 저희가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고객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가공도 하고 AI 모델도 만들고 배포까지 우리가 다 해줘요. 이거는 저는 그 AI SI라고 해요. AI를 이용한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별로 좋은 사업 모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요 모든 과정을 소프트웨어 툴 플랫폼 형태로 갖추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여러 생겼어요. 그래서 요 제품을 구매를 하고 한 3일 정도 교육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 시스템 안에 집어넣고 가공을 해서 너희가 원하는 AI 모델을 최적화시킬 수 있다 하는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요런 그 접근 방법을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냥 오토ML이라는 이름으로 아마존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 AI 모델을 가공할 수 있는 모든 툴을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온프레미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 안에다 설치해놓고 AI 관련된 모든 과정을 일종의 반자동화 시킨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는 거죠. 거기서는 코드가 한 줄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데이터 라벨링하고 모델 선택하고 파라미터 튜닝해서 런 시키면은 자동으로 파라미터 튜닝 다 되고 이제 웨이트 값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최적화돼서 AI 모델이 짠 하고 나오고 REST API까지 자동으로 붙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고객이 원하는 거는 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SI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이제 SI 회사 AI SI 회사하고 밀접하게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머신러닝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매한 회사 입장에서는 그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기술 지원이 필요하면 물어보겠죠. 여기 AI 모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뭘 사용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이거는 클래시피케이션인가요? 아니면 오브젝트 디텍션인가요?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뭐 전화나 현장이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술 지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사님은 어떤 기술 지원이 필요하냐 하면 거의 대부분 AI 관련된 지식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AI를 제공해주는 회사에서는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은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오전 회의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